서울정진학교 온라인 수업방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클래스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안녕. 컴퓨터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가지 활동들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인터넷을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것들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인터넷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인터넷은 어느 나라에서 처음 개발했을까요? 어느 나라에서 처음 만들었을까요? 글쎄요, 어떤 나라에서 만들었지?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었을까? 아니면 어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잉글랜드? 프랑스? 어디서 처음에 인터넷을 만들었을까요? 인터넷? 무슨 생각으로 인터넷을 만들게 되었는지, 우리 인터넷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세상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은 처음에 군사 목적으로 발명됐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은 어떻게 발명되었고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 알아볼까요? 전 세계가 전쟁에 빠져들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는 지금의 러시아인 구소련과 미국 중심으로 나뉘어졌고, 두 나라는 총칼과 같은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경제, 외교, 정보와 같은 많은 부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1957년 10월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자 미국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어요. 저러다 소련이 우주에서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 안 되겠어.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 정부는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우주 프로젝트를 서둘렀어요. 또 1962년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 18개월 만에 인공위성을 만든다며 고등연구계획국을 설립했어요. 이곳에서는 소련의 핵 공격으로 컴퓨터가 파괴되었을 때를 대비한 새로운 통신망을 연구했습니다. 당시 컴퓨터는 복잡한 수식 계산이 필요한 과학과 같은 학문 연구에 사용됐고, 레이더나 미사일의 궤도를 계산하는 데도 쓰였는데, 고등계획연구원에서는 소련의 공격에 대비해 국방에 쓰인 컴퓨터를 여러 대로 나누고 서로 연결해서 끊기지 않는 컴퓨터망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러던 중 1966년 고등연구계획국의 국장이었던 밥 테일러는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연구를 제대로 하게 새 컴퓨터를 사주세요. 저희도 새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고등연구계획국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대학교의 연구소에서 불평이 쏟아진 거예요. 아니, 컴퓨터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사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랬어요. 당시의 컴퓨터는 흔하지 않았고 매우 비싸 수억에서 수십억 원씩 했거든요. 새 컴퓨터를 사줄 수 없다면... 아하! 각 연구소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를 하나로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컴퓨터 용량도 나눴으면 어떨까? 그럼 컴퓨터를 안 사줘도 되겠네.
연구소 2개를 정해서 먼저 시험해볼까? 연구 끝에 1969년 10월 LA에 있는 UCLA 대학과 멜로파크에 있는 스탠포드 연구소에 있던 두 컴퓨터가 통신에 성공했어요. UCLA 대학에서 로그인이라는 글자를 보냈는데 스탠포드 연구소에서는 LO 2글자만을 받았지만 이 통신이 바로 최초의 인터넷 통신이에요. 이후 4대에서 23대까지 컴퓨터가 연결되면서 인터넷 통신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앞에 영상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을 처음 만든 나라는 어디였죠? 네, 미국이었어요. 맞아요, 미국이었어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인터넷을 전쟁과 관련된 그런 배경 때문에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인터넷을 처음에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뭐였을까요? 왜 인터넷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연결돼서 여기 있는 컴퓨터의 그림이나 글이나 그런 것들, 사진 같은 것들 이쪽에 있는 컴퓨터에 쭈루루루루 이렇게 공유해주기 위해서, 전달해주기 위해서 인터넷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컴퓨터의 용량, 여기에 있는 컴퓨터의 용량을 서로 나눠 쓰기 위해서 인터넷이 만들어졌어요. 자, 인터넷을 만든 국가는 미국이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와 컴퓨터의 자료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자료와 자료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공유가 되면 여기에 있는 컴퓨터의 용량과 여기에 있는 컴퓨터의 용량을 함께 나눠 쓰는 게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로 이렇게 안녕이라고 쓰면 이 안녕이라고 쓴 게 어떻게 가서 저쪽 컴퓨터에서 안녕이라고 쓰여지는 걸까? 친구들 궁금하지 않아요? 인터넷은 어떻게 작동될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수천 마일을 이동하여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의 놀라운 여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보면서 인터넷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우리 기본적인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컴퓨터가 똑같이 가져다 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또 여기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컴퓨터가 이제 여러 대가 되면서 이 컴퓨터들끼리 모두 다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져요. 그쵸? 복잡해지긴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자료를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게 한다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여기 있는 컴퓨터들을 모두 다 우리가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개념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 친구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이제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여기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다른 컴퓨터들이 있고, 이 컴퓨터들이 모두 다 이렇게 여기 데이터 센터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모양하고 똑같죠? 이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센터 안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 센터와 우리가 이제 컴퓨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인터넷이라는 내에서 우리가 여기서 A라는 자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B라는 자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C라는 자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우리가 D라는 자료를 여기에 또 올려서 여기에 또 D라는 자료가 생기기도 하죠. 자, 이런 일들이 모두 왔다 갔다 순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컴퓨터랑 이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은 요즘에 되어 있지 않죠. 이 컴퓨터랑 이 컴퓨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여기에 올렸더니 여기 있는 컴퓨터에 있는 사람이 요거 다시 다운받아서 자료를 가져가서 이 컴퓨터를 가져오고 여기에 있는 자료를 여기다 올렸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또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편하게 주고받고 저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정말 물리적으로 이렇게 정말 케이블로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선으로 쭉 연결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그냥 가까운 데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굉장히 먼 나라에서 굉장히 먼 곳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린 요건 진짜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정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정말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륙에서 여기 대륙까지 바다를 거쳐서 케이블을 깔기도 하고 또 여기 대륙과 대륙에서 이렇게 케이블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자료들이 그런 케이블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 그러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와 장치 사이에 연결되는 광섬유 케이블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행됩니다. 셀룰러 데이터나 와이파이 라우터를 통해 휴대폰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광섬유 케이블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실제로 여기 보이는 대륙별로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는 서로에게 그리고 또 이제 떨어진 곳에는 이제 바다에 이렇게 케이블을 깔아서 광 케이블을 깔아가지고요. 네,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이제 그 해저에 바다 깊숙한 곳에 이렇게 광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관련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가지고 갈 때는 여기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선들을 이렇게 뻗쳐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해저에 광 케이블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는 저기 핸드폰 같은 거 보면 우리 무선 인터넷으로 하는데 굳이 우리 선으로 연결하지 않는데 이상하다라고 친구들이 생각을 할 텐데요. 자, 실제로는 여기 우리 기지국이라는 게 있고요. 기지국에서 이제 우리 이렇게 전파를 줘서 이제 핸드폰에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얻게 되는데 이 자료가 어디서 오냐면 일단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A라는 자료를 기지국과 선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기지국에서 이제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핸드폰에 A라는 자료를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가고 데이터 센터에서 기지국으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여기 있던 자료들이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지국을 통해서 핸드폰에도 이렇게 자료가 똑같은 자료를 우리가 받고 또 여기서 만든 자료를 이쪽으로 올리고 또 이쪽으로 거기서 올려진 자료를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과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인터넷은 이렇게 선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점을 알아주시고 컴퓨터와 컴퓨터 간들의 연결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과의 이런 연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는 광소 및 케이블을 통해 디지털 형식으로 전송되며 더 자세히 말하자면 광펄스의 형태로 전송됩니다. 이 광펄스는 때때로 광소 및 케이블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을 향해 수천 마일을 이동해야만 합니다. 이동하는 동안 데이터는 종종 구릉지나 바다 밑과 같은 험한 지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광케이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몇몇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각 자료에서 배를 이용해서 광소 및 케이블을 배치하는 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에서 쟁기를 떨어뜨려 바닥 깊숙이 위치하게 한 뒤 이 쟁기로 해저에 광소 및 케이블이 깔리게 될 도랑을 파냅니다. 사실 이 복잡한 광케이블 네트워크는 인터넷의 중추입니다. 빛을 전달하는 이 광소 및 케이블은 해저면을 가로질러 여러분의 집에 있는 라우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우터는 이러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그런 다음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노트북에 전기 신호를 전송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다면 광케이블에서의 신호는 기지국으로 보내져야 하고 기지국에서 그 신호를 전자파 형태로 여러분의 휴대폰에 보내게 됩니다. 네, 친구들, 이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이번 활동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수업을 한 것이 너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연결을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컴퓨터와 개인적인 컴퓨터를 연결하는 차원에서 좀 이제 큰 데이터 그런 이제 센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가서 연결을 데이터를 올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실제로 정말 그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료를 주고받고 있어요. 정말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라는 걸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활동을 준비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기억해 줘야 할 것은 정말 실제로 인터넷은 컴퓨터랑 컴퓨터를 연결해서 선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안에 있는 저장 공간을 같이 이제 활용하고 하는 거구나, 연결해 있는 거구나 라는 것만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을 앞에 우리 첫 번째 활동을 통해서 인터넷이 만들어진 계기, 배경, 그래서 미국이 인터넷을 만들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인터넷을 만들었을까요? 저도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언제 인터넷을 만들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하나의 사건, 바로 인터넷의 등장입니다. 보통 컴퓨터는 그 옆에 있었을 수 있는데 저는 기분 좋고 다른 사람도 다 신기했을 것 같은데요.
1982년 5월, 지금부터 30년 전 대한민국은 인터넷 연결에 성공합니다. 세계 두 번째로 이뤄낸 역사적 순간이죠. 지금 2012년에 인터넷 30년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빼고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 후 1985년엔 최초로 한글 전자우편 서비스를 시작했고, 다음 해엔 KR이라는 국가 도메인과 IP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인터넷 말 자체가 그때부터 한 10년 전부터 생겼어요. 그때는 그런 말도 없었고, 그냥 컴퓨터하고 컴퓨터 연결하면 이런 거 할 수 있는구나. 1993년 한국 최초의 웹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이듬해엔 국내 최초의 인터넷 상용 서비스가 가능해졌는데요. 이후 일반인들의 인터넷 사용이 쉬워졌습니다. 1997년엔 우리에게 익숙한 포털 사이트가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2011년엔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광대역 인터넷 사용자 수 비율 1위로 세계 최대의 인터넷 강국임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의 인터넷 경제 규모는 86조 원, GDP 대비 7.3%로 세계 2위인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30년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30년하고 비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인터넷이라는 거는 그 저장기.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 30년 인터넷 역사는 아시아의 작은 땅 한국에서 인터넷 강국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인터넷 강국인 까닭은 바로 30년 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분은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정길남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UCLA 쪽 대회,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계셨는데, 아마 그때 뭐 이제 공부하실 때 미국에서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아마 보셨겠죠. 이렇게 컴퓨터들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보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이제 다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정말 인터넷과 관련돼서 제일 빨리 구축되고 또 잘 구축이 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영상에서는 뭐 한 30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영상 자체가 또 한 8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만들어진 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나라, 딱 두 나라만 뽑아주세요. 그러면 한국이랑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만들었고 한국도 미국 다음으로 또 이제 그렇게 구축을 했기 때문에 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인터넷 관련돼서 이제 인터넷을 만드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웹사이트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인터넷을 만드는데 정말 공헌을 많이 하신 분들을 이곳에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이렇게 곳인데요. 여기 보면 길남 전 이래서 여기에 전길남 박사님의 이름과 사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네, 친구들, 오늘 우리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죠? 인터넷이 생긴 배경, 미국에서 전쟁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컴퓨터랑 컴퓨터가 그때 컴퓨터도 비쌌거든. 그래서 컴퓨터랑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면, 서로 안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용량을 공유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미국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컴퓨터와 컴퓨터들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인터넷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실험을 성공을 한 나라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길란 박사님 한번 보고 이분이 만드셨구나. 우리나라 인터넷의 아버지시구나.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죠? 자, 친구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럼 안녕.